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번 얘기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자면 사실은 나는 서울올림픽이 있었을 때 나는 7살?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몰랐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에서 중간지대에서 서로 마지못해서 손을 잡은 사건인 거 서로 진영에서 뭔가를 할 때는 가기 싫은 거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사람들도 알아 화해하고 서로 손잡는 게 좀 발전되는 좋은 길이지 않을까? 우리나라한테도 좋고 쟤들한테도 물론 쟤들한테 좋은 게 내가 싫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한테 더 좋은 일이니까 근데 이제 소련에서 올림픽 할 때 가서 손잡기 싫고 LA에서 올림픽 할 때 와서 손잡기 싫단 말이야 근데 대충 동양의 어디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다 같이 가서 손잡고 그래 뭐 그래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고 좀 냉전이 완화되면서 꽤 괜찮았던 90년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 그쵸. 파리 올림픽이 올해 있을 거란 말이지 2월 29일까지 있는 거 보니까 파리가 사실은 유럽의 뭐 흔히 멸칭으로 뭐 유럽의 중국이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 있는 나라잖아 근대에서는 그쵸. 중세부터 근대에서는 근본 있는 나라고 문화의 수도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제적인 수도는 그 독일이지만 정치적인 수도는 약간 뭐 영국이냐 프랑스냐 말은 많지만 프랑스라고 생각하거든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그 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 나는 많은 싸우는 나라들이 서로 좀 마지못해 손을 잡고 화해를 좀 하는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뭐 우리가 전쟁도 하고 사이도 안 좋지만 또 올림픽에 와서 이렇게 먹고 놀고 즐기고 그래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뭐 싸우는 게 뭐가 좋니 이러면서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걸 계기로 이제 프랑스가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유럽이 좀 더 영향력을 높여줬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을 적당히 견제해 가면서 인류가 적당한 긴장감과 약간의 재미 속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 아폴로 계획 같은 거 하면서 제일 의미 있는 사건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유주호랑 아폴로가 도킹을 했었지. 네. 그러면서 서로 우주인들이 손을 잡고 그쵸. 미국과 러시아의 소련의 냉전이 끝났다는 사실상 끝났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달로 가고 있잖아. 네. 미국하고 중국 우주인들이 달에 도착을 해서 서로 거기서 악수를 하고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 왜 골프야? 골프 치면 또 공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쭉쭉 뻗어 나가자고 인류가 쭉쭉 뻗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우주인들이 내려서 화해하는 모습들을 또 한 번 더 우주에서 연출을 하면 그래 인류가 여기에 머무를 건 아니지 저 넓은 우주도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싸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하면서 어떤 개척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파리 올림픽과 이제 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회로가 막 불탈 때까지 돌리고 있는 거지 지금. 정말 파리 올림픽 때 참가국들이 어디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진짜. 러시아도 오고, 그치. 다 이렇게 와야. 거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화해도 좀 해주고. 그렇지. 그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버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오래 버틸 거라 생각 못했고 러시아도 그 보급망이 금방 끊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은 몰랐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지. 중동도 어지럽고 뭐 오만 잡다한 곳에 다 전쟁이 나고 있는데 뭔가가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 넘기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 좀 많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야 한 발 벗어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소닥 보듯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도 북한하고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어. 애들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이 될 건데 그런 걸 대입해보면 나는 전쟁들이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저 태어나서 이렇게 전쟁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이즈로 보면 뭐 걸프전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맞아. 지금 난리야. 난리잖아요. 중동도 난리고 네. 러시아도 난리고 그다음에 또 유럽도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아르메니아? 그쪽도 지금 내전 중이고 아프리카는 뭐 바람 잘 날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도 조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언제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이 계속 지금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슬슬 가끔 우리나라 잘 건드리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볼모 삼아서 이제 눈엣가시 보듯이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전쟁이 우리나라가 지진은 남 얘기하고 있다가 포항 울산 지진으로 한 대 맞고서 이제 좀 정신 차렸듯이 그래도 전쟁은 남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휘말리지 않으려면 전 세계가 좀 빨리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막 10명이 다 튀면은 이상하지 않는데 한 명만 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10명이 튀는 시기여서 한 명 더 튄다고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이 중동이랑 러시아에 정신 팔려서 남만 도와주러 못 오네? 쳐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북한 애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혹은 이제 쳐들어가는 걸 빌미로 이제 뭔가 더 뜯어내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우리한테 유쾌하지 않거든. 우리야 뭐 둘 다 이미 민망히까지 끝난 마당에 총 들고 전쟁터 끌려갈 일이 있겠냐마는 우리는 자진해서 갈 것 같아.
좋은 당장 자식들- 코앞인데, 자식들 위해서. 코앞인데 애들 피난시키고 보호해야지 사실. 그러니까 나 사실 저번에 그 그 문자 잘못 왔을 때 식구들 태우고 차에 태우고 저기 동부간선도로 타고 저희 의정부 아시까지까지 가면서 별 생각 다 했다니까. 근데 그때 되게 차분해졌던 게 뭐냐면 이 길로 그냥 처가 가가지고 애들 내려놓고 나는 다시 차를 몰고 전선으로 와야겠다. 왜냐면은 나는 이미 의무가 다 끝난 몸이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20대 30대 친구들 한 명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보장을 좀 못하는 세상이 그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얘기해서 특히나 진짜 대만 침공 일어나면은 그때는 진짜 어떤 순간에 일어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왜냐면 이제 거란이 옛날에 그 고려 거란 전쟁 때 고려를 쳐들어온 건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송나라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장 후방을 좀 다져놓은 거 니네 우리 못 쳐들어오게 밟아놓든 쳐들어올 수 없게 약속을 걸어놓든 하려는 건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 쪽이랑 전선을 펼치면은 이제 온갖 참전국들이 다 달려들 거고 그쪽에 전선이 형성될 텐데 미국이 남한 이용해가지고 북한 털어먹은 다음에 중국 배후 치지 말라는 법 없거든. 혹은 그렇죠. 북한하고 털어먹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직접 뭔가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한테 뭔가를 쥐어줘서 남한한테 억지력을 행사하려고 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화해 무드가 펼쳐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말이 우울한데? 참 그래. 미국은 과연 언제까지 중국이랑 싸울까? 이것도 궁금하죠.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때까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승리해 왔잖아. 중동한테는 좀 쥐어 살고 있지만 냉전은 다 이겨왔잖아. 러시아라는 거대한 존재 이겨. 경제적인 패권도 잡았고 유럽은 이미 뭐 본인들이 죽이려고 했든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반쯤 죽어 있는 상태고. 근데 유일하게 대드는 애가 중국이란 말이지. 러시아도 요즘 나한테 안 대드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고도의 생각들을 하면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중국하고 뭐 핑퐁을 이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제는 미국은 되게 에로건트해졌어. 대드는 걸 꼴보기 싫어할 것 같아.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미국 공격하는 어떤 경로 중에 하나가 잖아. 이슈가 그래서 미국이 더 싫어하는 거야. 러시아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저기 시진핑이랑 만났을 때도 맞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 규제 좀 해달라고. 지금 난리래요. 지금 저기 엄청 많이 죽고 있으니까. 서부 쪽이 난리래요. 거기. 지금 미국 20, 30대 사망원이 1위가 말다 했지 뭐.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고 하던데.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힘을 빼서 장기적으로 힘을 빼서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 할 거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 어차피 첨단 쪽은 반도체 규제도 막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 쪽은 배터리 규제도 막을 거고 그러면은 근데 미국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숙제가 그거예요. 공산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인도하고 크리켓 대회를 미국에서 하나 보다. 그래서 인도를 키워주는 거. 근데 인도는 문제가 중국만큼 생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보통 중화권, 그러니까 화교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은 나라들은 생산성이 좋아. 대부분 일을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만큼의 효율성이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인도가 큰 문제지. 네. 그래서 사실 배터리를 한국과 중국이 잘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걔는 미친 노가다의 산물이거든요. 최적화의 끝판왕이 사실 배터리거든요. 진짜 거기가 장인 정신의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규모의 경제는 달성했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힘을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인도 외무장관님이 여기 글 써놓으셨던데 나 읽어보면서 인도를 왜 이렇게 빨아대하고 봤더니 인도 외무장관에서 그렇지 이러고 이제 내려놨는데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금 대비 생산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생산이 충분히 성숙된 AI 기술이 대체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인도나 이런 쪽에는 기회가 없어져. 베트남이 그나마 이제 꿀을 빠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사실. 중국의 생산 기지 실제 베트남 많이 옮겼어요. 많이 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뭐 삼성도 그렇고 많은 제조 쪽이 지금 다 베트남에서 특히나 그 SMT라고 하죠. 이런 건 다 그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우리 의류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 이제 나라의 크기 한계가 있고, 한계도 있고, 인구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인도네시아가 또 생각만큼 못 받쳐주고 있고. 받쳐주고 있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좀 있고. 거기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같은 영어권에 그리고 이제 콜센터도 인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다른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그래도 미국하고 말이 통하는 인도를 이제 미국이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또
인도 파키스탄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골때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난 그래서 크리켓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랬는데 미국이 인도에 어떤 환심을 살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켓 리그를 미국에서 굳이 여는 거겠네. 중국을 대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어쩌면은 스콘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떻게든 인도도 많이 아이폰 생산도 넘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중국의 있고. 장점은 부패하더라도 유능한 측면이 좀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코노미스트 글 읽다가 보니까 인도는 인프라 투자하라고 돈 집어넣었더니 그 돈이 다 증발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 거기에 네 돈 내 돈이고 내 돈 네 돈이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나라니까. 그 영화 화이트 타이거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문화 자체를 극복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예. 아직도 전근대를 살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은 그래도 공산당이 한번 싹 뒤집고 나서 이념이야 어찌됐든 근대 사회로 변모했지만 인도는 정근대 사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전쟁의 순기능이 있지.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문에 싹 다 리셋돼가지고 종놈이고 상놈이고 나발이고 다 섞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악당들이 인류를 다 리셋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모든 게 평화로운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전쟁을 통해서 사실 바뀌잖아요. 네. 슬픈 얘기지만 맞는 얘기도 하지. 전쟁 무기를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우스도 전쟁 때 제일 많이 발전했고 전쟁 자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는 또 많은 혜택과 이득을 주기도 하지. 마치 화전민처럼 싹 죽어버린 인류. 인류는 후대 인류의 어떤 걸음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지럽다. 슬프네. 파리올림픽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싹 다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다가 어지럽다. 아무튼 오늘은 앞에 10대 주제 얘기했는데 시간이 뭐 이미 벌써 한 2시간 돼버렸고 이거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넓게 한번 펼쳐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이 책을 골랐던 거였고 생각보다 정치 얘기가 되게 재밌게 와닿아서 너무 정치 얘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재밌다기보다 이게 이렇게 돌고 도는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하시죠. 갑시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